안녕하세요. 강남 시사 중국어학원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윤유정입니다. 지금부터 3월 20일 5급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부터 볼 텐데요. 53번을 중심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有的大学生平时学习不积极 공부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대요. 그 다음 临近期末 기말이 다가와서야 为了通过考试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뭐란대요? 잘 린전모창 린전모창은요 우리나라 말로 흔히 이야기하면 벼락치기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宵 学习 밤을 새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54번 어쩌저쩌고 나왔고 뒤에 보시니까 빠는 을이라는 뜻을 가진 개사 전치사죠. 무엇을 所有的功课 공부할 내용 모든 내용을 갖다가 复习一遍 복습을 한 번 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53번에 제일 적합한 말을 구해볼 텐데요. 우선 A부터 한번 볼까요? 정치오 5급 동사로 널리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트 단어 거의 요 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달달달 외우세요. 의견을 구하다 정치오 이见해서 말부터 먼저 외우신 다음에 적는 것까지 완벽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정취도 5급 동사로 쟁취하다 혹은 무엇을 목표로 노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기회, 기회랑 세트로 많이 쓰이죠. 정취, 기회, 기회를 쟁취하다. 그 다음 정취, 승리 하면 승리를 목표로 노력하다. 요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 단어를 무조건 같이 외워주세요. 요게 답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모든 내용을, 공부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걸 목표로 노력하다. 해서 답은 B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이어서 따페이 계속 가볼게요. 자이취, 동사로 취하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이취, 추어시 하면 조치를 취하다. 혹은 자이취, 타이도, 어떤 태도를 취하다. 세트로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주시고 쇼후어는 명사로 수학, 성과. 우리 보통 성과라고 해서 응용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것도 성과가 매우 크다. 쇼후어 很大 형태로 무조건 외워주세요. 쇼후어 很多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고요. 답은 B가 맞을 거고 54번 가보겠습니다. 这种做法并不可取 이러한 방법은요 결코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래요. 그 다음 인웨이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요? 睡眠 不仅能为身体 웨이는 전치사죠.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한번 막아볼게요. 여기까지겠네요. 뒤에 디공이라는 동작 나오죠. 동사 제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세트로 이렇게 외우세요. 为 A 디공 B 형태로 외워두시면 5급 하시면서 진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A를 위해 B를 제공하다. 为 A 提供 B, 为 A 提供 B. 정말 자주 나옵니다. 4급 때부터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조건 외워주세요. 수면은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세트를 찾아볼까요? 不仅 A, 예, B. 요거 세트죠. A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도 하다 라는 표현. 몸과 대뇌를 위해 제공을 해준대요. 무엇을? 휴식을 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것도 합니다 하면서 끝이 나죠. 54번은요. 휴식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줄 말이 필요합니다. 의미상 맞는 거를 골라볼 텐데요. A부터 볼게요. 광따 두 가지 뜻 전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 많이 나옵니다. 광따地区 하면은 이 지역 이 땅이 굉장히 넓다라는 뜻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사람 수가 많다 해서 요 세 가지 다 쉬운 단어들이니까 같이 묶어서 외우세요. 광다 두저 독자죠. 광다消费者 소비자들. 그 다음 광다 관중 굉장히 많은 관중. 이렇게 묶어서 같이 외워두시면 뜻이 더 정확히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 B라는 형용사로 필연적이다. 부사로는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이것도 두 가지 뜻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兼具는 무조건 任务, 임무랑 같이 외워주세요. 兼具的 任务 형태로 외우셔도 괜찮고요. 兼具 任务 형태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막중한 임무, 방대하고 막중한 임무 형태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必要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요거 5급에서 자주 나오는 걸로 必要因素라는 표현 5급 명사와 함께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요소 이런 표현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서 뜻을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뜻이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여기서는 꼭 필요한 휴식을 제공해준다. 답은 B가 제일 맞겠죠. 그 다음 55번 한번 가볼게요. 只有 관련사 또 나왔네. 只有의 세트 찾아볼까요? 只有 A, 才 B. 오직 A야만 비로소 B하다. 이런 관련사들도 세트로 외워주셔야 해석이 점점 빨라져요. 오직 通过睡眠 수면을 통해서야만 学到的知识 배운 지식이 才能转化 변한대요. 뭘로 변해요? 정 뒤에는 변화된 모습 나와야겠죠. 무엇으로 변한다? 记忆, 기억, 힘, 爱心, 사랑하는 마음, 个性은 개성이죠. 의미상 맞는 건 A밖에 없겠네요. 기억으로 변하게 되고요. 而且 게다가 睡眠不足的时候 수면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엇이 注意力, 주의력이 어떻게 된대요? 下降, 떨어지게 된대요. 이것도 세트 단어로 무조건 외워주세요. 注意力下降, 이것도 필기 따로 해두시고 달달달 세트로 외워주세요. 뭐 장문 같은데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의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마침표로 끝이 납니다. 이제 관련된 이어지는 표현을 찾아야 될 텐데요. 한번 쭉 볼게요. 考试时 시험을 볼 때 要做到细心 세심해야 된다 라는 표현 나왔고요. 지금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这对考试是不利的 이것은 시험에 불리한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끝에 맞아 볼게요. 良好的心态 좋은 마음 상태는요. 很关键是关键 가장 관건이다.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마음 상태가 관건이다. 지금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도 아닐 거고. 情绪 딱 보니까 아니네요. 정서는 영향을 준다. 무엇에? 우리의 판단력에 영향을 준다.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죠. 답은 B겠구나. 더 정확해지죠. 그 다음 넘어가서 독해 제2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첫 번째 할 일 무조건 밑에 거. 보기 먼저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지문으로 올라가서 한번 쭉 보면서 답 체크하기. 이 순서를 자꾸 지키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A부터 볼게요. 우리 지금 A, B, C, D 보면 앞에 두 글자가 다 똑같네요. 이 뒷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의 规则, 규칙이 还在修改, 아직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규칙이 고치고 있는 중이래요. 규칙이 고쳐지고 있는 중이래요. B 볼게요. 最初 최초에는 무엇이래요? 计算工具 무슨 도구? 계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 그 다음 C, 根据戏曲 戏曲는 뭐 경극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경극에 근거하여 发展而来 발전되어 온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핵심 단어로 밑줄을 그어볼게요. D는 是在唐朝 당나라 시기에 流行起来的 유행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 제가 지금 핵심 단어에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이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밑에 다시 내려다 보더라도 밑줄 친 부분만 보면서 뜻을 얼른 유추해낼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象棋是 象棋라는 것은 一个十分益智的游戏 게임이래요. 근데 지식을 넓게 해주는,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동시에 또한 也见证着 증거가 있대요. 역사를, 증거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게임이래요. 그 다음 象棋在古代 옛날에는요. 被称为 이거 진짜 5급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런 거 하나 외워주세요. A, 被称为 B 자주 나옵니다. A가 B라고 불리다. 불려지다 라는 표현이죠. 象系라고도 불렸습니다. 是, 根据, 실이 동사일 거고 목적어 얼른 찾아볼까요? 동사 목적어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해석이 빨리빨리 돼요. 이게 속독하는 방법이죠. 게임이래요. 근데 무슨 게임? 根据古时候两军对战形势 두 개의 군대가 싸우는 형식을 근거로 하여 创造出来的一种游戏 만들어낸 일종의 게임입니다. 最初 최초에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 최초 한번 봤었죠. 이 부분 기억하면서 象棋只是世家贵族才玩的一种游戏 무엇이었대요? 게임이었대요. 근데 무슨 게임? 귀족들이 노는 그런 게임이었대요. 요거는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 后来 후에 经过 뭘 거쳤어요? 발전하고 널리 퍼짐에 퍼지는 그런 현상을 거쳐서 到了唐朝 탕차오 나왔다. 여기 이제 봐야겠죠. 당나라 시기에 이르러서 逐渐变得流行 점차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뭐다?
D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요번에는 A, B, C, D 한번 봤는데 주어가 막 다 달라요. 주어가 뭔지 살짝 볼까요? 关系亲近的人,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요. 会模仿彼此, 서로를 갖다가 모방을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B, 长得像的夫妻, 부부죠. 생김새가 비슷한 부부는 过得更幸福, 지내는데 지내는 정도가 더 행복하게 지낸다. 그 다음 C, 小孩, 어린아이가 会学习大人的表情, 보고 따라한대요. 모방하다,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성인들의 표정을 갖다가 따라한대요. 그 다음 D, 夫妻吵架, 부부가 말다툼하는 것은 因为缺少沟通, 소통이 부족해서입니다. 해서 주어랑 밑줄 친 부분 유의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许多婚前并无特殊相似之处的夫妻, 많은 결혼 전에 결코 비슷한 점이 없었던 부부들이 经过 무엇을 거쳐요? 10年以上感情融洽的生活, 10년 이상 감정이 섞인 그런 생활을 거쳐서 会变得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很相似 아주 비슷하게 변합니다. 其中 그중에 이 面部为最为突出 얼굴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之所以 관련사 세트 나왔네요. 之所以의 세트는 是因为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필기를 해두세요. 之所以 A 是因为 B 형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A양 까닭은 B 하기 때문이다 형태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 까닭은 是因为 뭐 때문이래요? 人们会经常无意识的模仿, 모방하다 이제 나왔어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이래요. 무엇을? 其他人的姿势, 기타 다른 사람들의 자세를 갖다가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这种彼此模仿的行为, 이러한 서로 모방하는 행위는요, 在心理学上 심리학적으로 요또 나왔죠. 정말 자주 나오죠. 被称为 아까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A 被称为 B, A가 B라 불리다 형태.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행위는 뭐라고 불린대요? 变色龙效应. 이게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越是亲近的人,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互相模仿, 서로 모방을 하게 됩니다. 위에 A, 위에 B는 다들 알고 계시죠? 기초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A 하면 할수록 B 하다. 모르셨다면 얼른 외워두세요. 이제 며칠 안 나는 시험에서 이런 거 되게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무조건 아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끝까지 다 읽어봐야 정확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A구나 라는 것을 전체 해석해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쓰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쓰기 5급 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형용사 수러문이랑 동사 수러문이 가장 흔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 주어가 나왔다. 그리고 서술어 중에서도 형용사가 나왔다 하면 뒤에 목적어는 올 수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는 앞쪽에서 부사어가 꾸며줄 수 있다. 부사어의 순서는 보통 무엇을 이야기한다? 부사, 조동사, 그리고 계사. 계산 전치사죠. 계산 보통 구를 이뤄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부조계가 앞쪽에서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의 시험이 많이 나온다. 요 순서를 달달달 외워주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형용사 딱 보이죠? 礼貌, 예의 바르다. 근데 뿌가 있으니까 예의 바르지 않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건 뭐죠? 예의 바르지 않다. 胆小鬼는 겁쟁이라는 명사. 그 다음 别人 다른 사람, 하는 외치다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不礼貌가 문장 제일 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침표 바로 앞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묶여서 이제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의미상 맞게 이제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别人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胆小鬼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사 수러문 한번 볼게요. 아까 형용사 서술어와 다르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동사 서술어도 부사어가 앞쪽에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어라는 것은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계사구
요거 잘 떠올리시면서 문제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우선 여기서 이제 동사 중심부터 찾을게요. 짜오청. 짜오청은 5급 동사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짜오청도 그렇고 따오즈이라는 아이도 그렇고 세트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짜오청 뒤에는요. 항상 뭐가 나온다? 부정적 상황이 나온다. 부정적 상황이 나온다. 뭐 산에서 흡연하는 건 뭘 야기시킨다? 화재를 야기시킨다 할 때 이런 거 짜오청,火灾 이런 거 세트로 많이 쓰죠.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상황 나올 만한 거 위협 목적어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이는 조동사고 또이는 개사, 전치사로 단독으로 못 나오죠. 뭔가랑 묶여서 이제 구를 줘야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주어를 먼저 찾아볼까요? 생명과 재산이 맞을까요? 자연재해가 맞을까요? 자연재해가 초래하겠죠. 위협을. 근데 무슨 위협? 생명과 위협에 대한 그런 위협을 갖다가 초래하게 된다.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온다? 부사어. 부조 개순이었죠. 조, 그 다음 개. 전치사. 여기 들어갈 거 명사 뭐예요? 생명과 재산의 그 다음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 순서만 나열시켜주면 바로 문장 나오죠. 자연재해가 주어, 후이가 조동사, 그 다음 또이 생명和财产이 개사구, 그 다음 짜오청부의 위시의 목적어. 품사만 알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95번 볼게요. 95번 보면 동사 찾아볼까요? 여기 딱 동사겠네요. 왜요? 찌우는 부사고 렌셩의 그럼 S 주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게 제일 앞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인생은 바로 무엇이다? 목적어 먼저 구해볼까요? 목적어 뭐예요? 과정이다. 이게 의미상 가장 맞겠죠. 그러면 요것들은 전부 다 목적어, 꾸어청을 꾸며주는 말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순서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认识 뜻은 자기 자신을 알다, 자기 자신을 인지하다 라는 표현. 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통 명사 붙고 앞에 뭔가가 붙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무또하는 끊임없이 란 표현이에요. 바로 나열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순으로 되어야 될 거예요. 인생은 바로 무엇이다? 과정이다. 요 사이에 있는 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표현을 갖다가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동사수로 한번 더 가볼게요. 우리 동사 먼저 찾아볼까요? 마이, 사다 라는 동사. 무엇을 사요? 목적어는 모토처 나와야겠죠. 오토바이. 주어도 명확히 보이죠? 타, 그가 사요. 모터처를.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량은 차 세는 양사죠. 바퀴 달린 거. 운송수단 세는 양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터처를 갖다가 꾸며주는 표현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시허도 얘랑 세트로 이루어지겠죠. 파오는 뛰다, 장투는 장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장거리 뛰기 적합한 모터처, 오토바이를 샀다라는 표현이 돼야 될 거예요. 쉽죠? 그는 샀다, 오토바이를. 근데 무슨 오토바이? 한 대의 장거리 뛰는데 적합한 오토바이.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명사 꾸며주는 아이를 관형어라고 부른다. 자꾸 인지를 하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문장 구조가 있다는 걸 자꾸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98번의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샹요, 누리다 라는 표현, 요게 동사가 맞을 거고요. 뭘 누려요? 요 세트 단어로 많이 사용하죠.权利, 권력을 누리다. 샹요, 权利 세트로 많이 쓰죠. 이런 거 묶어서 따로 적고 외워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해서 동사 목적 구했어요. 주어는 뭘까요? 주어, 여기 딱 보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주어 동사 목적 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부사어로 들어갈지 관형어로 들어갈지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요. 우리 떠자 있으니까 얘는 명사 꾸며주는 관형어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 이건 뭐예요? 또는 부사로 모두 인가에는 조동사로 마땅히 뭐뭐하다 라는 뜻이니까 주어 뒤에 부사어로 붙어줘서 동사서술을 꾸며주면 되겠죠. 주어부터 나열하면 모든 사람 바로 나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히 조동사 나왔고 그 다음 동사 샹요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하고서는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요거는 뭐 상급 때부터 차근차근 항상 나오는 것들인데요. 요 동사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상 독해를 하면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되실 텐데요. 아주 쉬운 예제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는 건 목적어 안에 서술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목적어 안에 서술어가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이야기해요. 요게 바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我觉得 나는 생각해요. 느껴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목적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가 예쁘다. 형용사 서술어가 들어가 있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게 될 거예요. 뒤에 것도 한번 볼까요? 뒤에 거는 동사. 동사를 집어넣어 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전부 다 묶여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他应该学汉语. 그녀가 중국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러한 문장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요거 동사죠. 显得 5급 동사로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显得 나오면요.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 검은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고 흰 옷을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 이 문장을 그냥 아예 통으로 외워보게 시켜요. 왜냐면은 显得라는 동작은요. 뒤에 목적어가 보통 뒤에 목적어가 보통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요. 뚱뚱하게 보인다. 뭐라 그래야 돼요? 显得 팡이 되겠죠. 날씬하게 보인다는 뭐라 그래요? 显得瘦. 이걸 달달달 외우시면서 뒤에 형용사가 항상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문제에 들어가시면 바로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很严肃. 연수가 형용사로 엄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헌 같은 것도 같이 묶어주셔야겠죠. 형용사는 앞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많이 봤죠. 헌, 연수가 다 묶여서 显得 뒤로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쉽죠. 他的表情 묶여서 주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의 표정은 显得 뭐해 보인다. 很严肃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엄숙해 보인다 라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치사고 보어도 이제 최근에 한 문제씩 거의 매번 출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치사구, 개사구라고 이야기하면 부사어로서만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인지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전치사구 보어, 제가 뒤에다 보어라는 말을 붙였어요. 보어라는 건 항상 위치가 어디다? 동사나 형용사 뒤, 서술어 뒤에 위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전치사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동사 뒤에 위치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친구랑 손잡고 가요. 손잡고 가다가 나 여기 사는데 뭐라 그래요? 我在这儿 주라고 안 하죠. 我住在这儿 혹은 我住在那儿 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경우가 딱 전치사고 보어인 거예요. 보어 중에서도요. 근데 딱 요 7가지 再给自于到向往만 동사 뒤쪽에 붙여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치사구다. 이런 거는 따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시험 전에 한번 쭉 외워버리세요. 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 7가지 再给自于到向往 해서 달달달달 외워두신다면 우리가 요거 딱 보이겠죠?控制, 규제하다, 컨트롤하다, 제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짜이가 보이네. 이제 전치사구 보어가 뒤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装修费, 装修费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겠고요. 范围之内, 위치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요. 짜이 뒤에 바로 붙일 수 있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야오는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合理的, 더 뒤에는 명사 붙을 수 있겠구나.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일 수 있겠구나. 아시면은 이제 나열이 되겠죠. 우선 중심 딱 잡고 이제 뒤에 전치사구 보어도 쫙 다 묶고 조동사는 어디 들어간다? 주어 뒤로 들어가야겠죠. 부사어 역할로 해서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装修费 인테리어 비용은 뭐 해야 된다? 控制 동사 나오고 이 부분이 전부 다 전치사구 보어가 되겠구나.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서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5개의 제시어가 주어지죠. 해서 요 5개의 제시어를 응용하셔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80자를 장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마오뚜, 마오뚜는 명사 혹은 동사로 모순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세트로 쓰는 동사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응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파성 마오뚜, 모순이 생기다, 문제가 생기다 라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产生, 이것도 생기다죠. 발생하다, 생기다. 그 다음 解决, 해결하다. 이런 거 이쁘게 나열만 하셔도 되겠죠. 我们俩之间 우리 둘 사이에 发生了矛盾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很快 아주 빨리 解决了 해주시면 되겠죠.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무조건 같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 冷静은 형용사로 조용하다, 냉정하다 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요 동사랑 많이 세트로 사용을 합니다. 保持冷静 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외워주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다, 保持冷静. 그 다음, 失去, 失去 뒤에는 항상 추상적인 게 나오죠. 잃다라는 뜻, 냉정함을 잃다. 막 화가 나면 失去冷静 하게 되겠죠. 이런 거 응용하시면 되겠고요. 分析는 명사, 동사, 분석하다 라는 뜻인데요. 分析 동사를 중심으로 뒤에 자주 보는 목적어 뭐 있어요? 问题, 문제를 분석하다 자주 쓰겠죠. 分析结果, 결과를 분석하다. 요거 이외에도 앞에서 형용사들이 요 分析를 자주 꾸며주는 표현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외워두세요. 자세하게 분석하다, 상세하게 분석하다. 仔细分析 혹은 详细分析 다 묶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죠. 仔细分析这个问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단어沟통은 동사로 통하다, 교류하다, 소통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이죠. 요거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 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말할 때도 똑같아요. 회화에서도 똑같으니까 요 형태로 무조건 달달 외우세요. A, 和 B, 沟通 혹은 和 대신에 건 같은 거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우리 흔히 쓰는 위 같은 거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뭐뭐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 건 B 고통, A가 B와 소통하다. 무조건 이 형태로 외워주시고 응용을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와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 할 때. 和他沟通, 为了和他沟通 이런 식으로 묶어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태도 갈게요. 명사, 태도, 몸짓, 거동, 타이두라고 발음을 하고요. 태도가 어떠하다, 세트로 자주 쓰는 형용사들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사급에서 많이 사용되죠.积极,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요거는 반대말. 消极는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良好는 좋다, 恶劣 5급 단어죠. 열악하다, 뭐 이런 뜻. 뭐 나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태도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될 때는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그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거 묶어 가실 수가 있겠죠. 해서 이런 세트 단어로 무조건 외워주셔야 쓰기 이 부분은 실력이 쑥쑥 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 가볼게요. 사진이요. 나이 든 남자가 딱 서 있었고 양 사이드에 이제 젊은 남자 2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앞에는 칠판이 있으면서 뭔가 칠판을 3명이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학교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러한 사진이었는데요. 학교라면은 이제 성인들이 지금 있으니까 뭐 대학교일 수 있구나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问问题 이런 거 응용해 주시면 좋겠죠. 문제를 묻다, 문제를 물어보다.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교수님에게 물어보겠죠. 教授 같은 단어, 명사 들어가면 더 좋겠죠. 교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解释问题 이것도 세트 단어로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글자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초 단어죠. 문제를 설명하다, 해설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응용하셔서 사이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很亲切的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설명을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해를 했다 하면서 明白 이런 거 적으시고 앞부분에 이런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유학하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留学中国的时候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去 장소 留学 형태로 가주세요. 去中国留学的时候 이런 건 묶어서 꼭 이렇게 외워주세요. 중국에 가서 유학을 했을 때, 중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 去中国留学的时候
혹은 上课的时候 이런 거 앞에 붙여주시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최은정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시험이 점점 좀 약간 어려워지는 느낌이 살짝씩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형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씩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뭔가 어려운 어법 같은 것도 이제 슬쩍슬쩍 집어넣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4급이랑 약간 5급이랑 쓰기가 되게 약간 모호했거든요. 5급에서 확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4급이 오히려 어렵고 5급은 쉬운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5급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장 구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뭐 관련된 그런 세트 단어들 그런 걸 중국에서 따페이라고 하죠. 따페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묶어서 외워주신 것들 혹은 네모 세트로 쳐드린 것들 이런 건 따로 적어서 시험 보기 전에 꼭 달달달 외우고 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